해군 준장 경위는 27년간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가장 어려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본 아들의 얼굴, 시퍼런 멍, 터진 입술, 떨리는 눈동자.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줘. 그 순간 경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바다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 한 어머니의 싸움이 해군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해군 작전 사령부 상황실에 거대한 화면들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위에 수십 개의 작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은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을 의미했습니다. 당직 사관, 제7기동전단 현재 위치 보고. 경희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분했습니다. 48세, 해군 준장. 어깨에 별 2개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27년간 바다를 지켜온 그녀의 정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제7기동전단, 현재 동해상 작전구역 정상 순찰 중입니다. 젊은 해군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제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3개월 만에 아들 지훈이와 통화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경희는 가방을 챙기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24살 아들, 6개월 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아들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경희는 6개월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부사관 임관식장, 새하얀 해군 정복을 입은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아들의 어깨는 어느새 아버지만큼 넓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엄마처럼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경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죠. 남편도 해군이었습니다. 10년 전 작전 중 순직했어요. 바다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경희는 알고 있었어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함정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지훈아, 경희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장이라는 거 부대에서 말하지 마. 왜요? 그게 너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경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경희는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경희는 회상에서 깨어났어요. 하지만 최근 3주 동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훈이와의 통화가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20분씩 이야기하던 아들이 요즘은 5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바다 생활이 원래 힘든 거잖아.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희의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27년간 해군에서 살아온 그녀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경희는 참았습니다. 과잉보호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도 이제 어엿한 군인이었으니까요. 오늘 통화할 때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경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47분, 작전사령부 회의실에서 작전 브리핑이 한창이었습니다. 경희는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해군 의무사령부. 경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무사령부에서 직접 전화가 온다는 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희는 재빨리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경희 준장입니다. 준장님, 해군 의무사령부 작전과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DDH-975 강릉함 소속 최지훈 하사가 해상 작전 중 부상을 입어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순간 경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훈이, 내 아들. 부상 정도는 어떻습니까? 경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갑판 작업 중 낙상 사고로 왼쪽 늑골 골절 및 뇌진탕 의심 소견입니다. 현재 진해 해군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입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경희는 전화를 끊자마자 회의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부사령관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가족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희는 가방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진해 해군병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경희는 악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갑판 작업 중 낙상? 지훈이는 숙련된 하사였어요. 6개월이면 함정 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었죠. 그런 아이가 갑판에서 미끄러진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빨리 아들을 봐야 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경희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최지훈 하사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어머니입니다. 3번 병실에 계십니다. 경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3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이 왼쪽 갈비뼈 부위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경희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얼굴이었습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입술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내가 조심을 안 해서. 이게 갑판에서 미끄러져서 생긴 상처니? 경희는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전직 함장 출신인 그녀의 눈이 재빨리 상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늑골 골절 부위. 왼쪽 5번째와 6번째 갈비뼈 사이. 이 각도로 부딪히려면 난간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해. 그런데 미끄러지면서 정면으로?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올게. 경희는 지훈이의 손을 한 번 꽉 쥐고는 병실을 나왔어요. 간호사실에서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최지훈 하사 담당 의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해군 군의관이 대답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다쳤습니까? 사고 보고서상으로는 갑판 청소 작업 중 미끄러져 난간에 부딪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경희는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켰어요. 작전사령부 참모장이라는 직책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의사는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경희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고 시각 9시 30분. 부상 접수 9시 40분. 10분. 10분? 경희의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갑판에서 사고가 나면 응급처치하고 의무실로 이동하는데 최소 20분은 걸려요. 그런데 10분? 그날 해상 상태는 어땠습니까? 경희가 물었어요. 잠시만요. 파고 1m, 풍속 5m 정도였습니다. 경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파고 1m면 거의 잔잔한 바다예요. 풍속 5m도 약한 바람이죠. 이런 날씨에 숙련된 하사가 미끄러진다? 말이 안 됐습니다. 경희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경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사고였니? 지훈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27년 동안 바다에서 살았어. 함장도 했고. 이런 부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아. 경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제발,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줘. 제발. 그 순간 경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무서운 것을. 누가 그랬니? 경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해군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어요. 준장님, 저는 강릉함 소속 강태식 중사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최지훈 하사 담당 선임이고요. 경희는 천천히 일어나 경례를 받았어요. 강태식, 43세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 20년 경력의 베테랑 부사관이겠죠? 지훈이가 다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식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계산적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앞으로 제가 더 잘 지도하겠습니다. 경희는 강태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다. 지훈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경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강태식이 병실을 나가자 경희는 지훈이를 다시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경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 안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27년 해군 생활, 경희가 중얼거렸어요.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지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작전이 될 줄은 몰랐어. 경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작전사령부 정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과장입니까? 저 최경희입니다. 네, 준장님. DDH-975 강릉함에 최근 6개월 운용 기록을 보내주세요. 안전사고 보고서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30분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희는 시동을 걸었어요. 곧 휴대폰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뜬 파일명, 강릉함 안전사고 보고서 최근 6개월. 경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사고가 9건? 6개월에 9건이라고? 일반적인 함정은 6개월에 3건 정도예요. 이건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경희는 스크롤을 내리며 사고 내역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작업 중 부상 마이너스 3건, 야간 당직 중 추락 마이너스 2건, 훈련 중 골절 마이너스 4건. 뭔가 이상해. 경희의 직감이 또다시 경고음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경희는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이제야 알았구나. 그녀는 기어를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작전이 시작이야.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진해 앞바다에 떠 있는 강릉함이 보였어요. 거대한 회색 함정이 고요히 떠 있었습니다. 마치 침묵 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경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강릉함의 사고 보고서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총 9건의 사고. 경희는 각 사고의 날짜, 시간, 장소를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9건 중 7건이 갑판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겨우 2건뿐이었어요. 경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직 일지와 교차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건 중 5건, 모두 강태식 중사가 당직 근무를 서던 시간대였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경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간단한 확률 계산을 해봤어요. 통계적으로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0.3%도 안 됐습니다. 경희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지훈이만이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경희는 진해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부두에는 거대한 회색 함정이 조용히 떠 있었어요.
DDH-975 강릉함. 경희는 차에서 내려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함정 입구로 다가가자 당직 수병이 경례했습니다. 함장님께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작전사령부 최경희 준장이 안전점검차 방문했다고요. 수병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 후, 한 명의 남자가 함정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민혁 대령, 강릉함의 함장이었어요. 52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최근 사고가 좀 많다고 들어서요. 경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서민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게. 지금 정기 정비 중이라 함정 내부가 좀 어수선합니다. 보고서로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요? 함장님, 경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이건 정식 요청입니다. 서민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죠. 함정 내부는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청소해둔 것처럼. 경희는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민혁이 뒤따라왔어요. 사고가 난 곳이 어디죠? 3번 구역입니다. 경희는 3번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은 함정 중앙부의 갑판이었습니다. 난간이 둘러쳐져 있었죠. 경희는 무릎을 꿇고 갑판을 살펴봤어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난간 높이를 재봤어요. 1.2m. 경희는 천천히 일어나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지훈이가 떨어졌다고? 난간에서 갑판까지의 거리, 부상각도, 모든 걸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이 위치에서 떨어지면 경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밀지 않는 한 저런 부상은 불가능해. 뒤에 서 있던 서민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경희는 갑판에서 일하고 있던 수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사고 현장을 본 사람 있나요? 수병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함교 쪽에 강태식 중사가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감시하고 있구나. 함장님, CCTV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경희가 서민혁에게 말했어요. 서민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해당 구역 카메라가 고장이었습니다. 고장이요? 네, 사고 전날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서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참 우연도 많군요, 함장님. 서민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는 강태식과 서민혁이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경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두 사람 공모하고 있어. 함정 시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경희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손을 넣어보니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경희는 차에 올라타서 쪽지를 펼쳤습니다. 준장님,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정수와 중위를 만나세요. 혼자 오세요. 오늘 저녁 7시. 기지 후문 카페 파도 소리. 경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부 고발자. 누군가는 말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경희는 기지 후문 근처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 자리에 젊은 여군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어요. 경희가 다가가자 여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수화 중위입니까? 네. 준장님. 정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희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쪽지를 보내신 분이 중위님인가요?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장님. 저도 최지훈 하사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경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수아가 입을 열었어요. 강태식 중사는 단순히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어요. 정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서해 교전 때 강 중사의 동료 2명이 죽었대요. 후임 부사관의 실수 때문에. 경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강 중사는 바뀌었대요. 약한 놈들은 미리 걸러내야 한다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험한다는 거군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전 부적합자 판별 훈련이라고 불러요. 야간 당직 때 일부러 위험한 임무를 시키고 못하면 협박하고 이것도 못하면 실전에서 전우를 죽인다고요. 경희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정수아는 계속 말했어요. 최지훈 하사는 3개월 전부터 타겟이 됐어요. 왜죠? 후임 일병을 보호했거든요. 강 중사가 일병에게 위험한 작업을 시키려 하자 지훈 하사가 막았어요. 정수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중사님, 이건 규정에 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라고 항의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훈 하사가 주요 타겟이 됐어요. 경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고 당일에는 정수아가 말을 잇기 힘들어했습니다. 강 중사가 지훈 하사에게 악천후 시뮬레이션이라면서 안전줄도 없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페인트 칠을 하라고 했어요. 지훈이가 거부했군요. 네. 그래서 강 중사가 정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뒤에서 밀었어요. 경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함장에게 보고했습니까? 경희가 물었어요.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함장님은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CCTV도 없는데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진급 기회야. 사고 함정으로 찍히면 끝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경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다시 보고하려고 하자 함장님이 정수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내 경력도 생각해라고 협박하셨어요. 다른 간부들은요? 모두 침묵했어요. 우리 배 문제를 왜 밖으로 새나가게 하냐고. 정수아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최근 1년간 강릉암 의무실 진료 기록이 있어요. 경희가 USB를 받아 들었어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상 비율이에요. 특히 타박상, 염좌, 골절.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오현우 일병은 6개월에 4번 다쳤어요. 모두 훈련 중 실수로 기록됐죠. 박민수 병장은 3번 다치고 나서 지난달 갑자기 전역 신청을 했어요. 경희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준장님, 정수아가 경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지훈 하사만이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 문제예요. 그 말이 경희의 가슴을 쳤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경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어요. 중위, 경희가 정수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제가 움직여요. 하지만 정수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하세요. 함정 안에서는 절대 티 내지 마세요. 경희가 당부했습니다.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탄 경희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 1점, 다른 피해자 증언 확보. 이 객관적 증거 수집. 3점, 상급 부대 협조. 경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감찰실장님, 저 최경희입니다.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30분이었어요. 경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부두의 강릉함이 보였어요. 거대한 회색 그림자가 어둠 속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곧 깨질 것입니다. 경희는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새벽 6시, 경희는 해군본부 감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감찰실장 김정훈 대령은 이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들어오십시오. 55세의 정우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경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실장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사고 보고서 의무기록 당직 일지.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우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마침내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식 감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정훈이 말했어요. 그 사이에 증거가 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비공식 선행 조사를 합시다. 정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준장님의 참모장 권한과 우리의 감찰 권한을 결합하는 겁니다. 경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날 오후, 경희는 진해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젊은 수병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오연우 일병, 21세. 준장님이 왜 저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현우군, 내 아들도 피해자예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지훈 하사요? 네. 그래서 현우군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경희가 현우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현우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4번 당했어요. 경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번. 첫 번째는 야간 당직 때였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강 중사님이 안전장비도 없이 마스트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높이가 15m나 됐는데 거부하면? 이것도 못하면 실전에서 전우를 죽인다고 했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급유 훈련 때였어요. 일부러 불안정한 위치에 저를 세웠어요. 파도가 치는데 세 번째는? 경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악천 후에 갑판 작업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저만. 현우가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팔에 오래된 멍 자국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창고에 가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경희는 현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마워요, 현우군. 용기 내줘서. 그날 저녁 경희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박민수 씨입니까? 네, 누구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최경희 준장입니다. 강릉함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준장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못 견뎌서 도망쳤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주세요. 하지만 후임들은 저 때문에. 민수가 울먹였어요. 민수군 잘못이 아니에요. 경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조적 문제 즉 시스템 지휘권 남용이지요. 다음 날 경희는 해군병원에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가 지훈의 의료 기록을 보고 있었어요. 준장님, 이 부상 각도를 보세요. 전문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부상은 자연 낙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특히 늑골골절 패턴이 뒤에서 강한 외력을 받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경희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감찰실에서는 특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강릉함의 CCTV, 하드드라이브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젊은 기술병이 외쳤습니다. 파일이 의도적으로 삭제됐습니다. 정훈과 경희가 동시에 다가갔어요. 하지만 기술병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백업 서버에 임시 저장된 데이터가 있어요. 복구할 수 있나? 경희가 물었어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7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했어요. 강태식이 지훈의 등을 밀어내는 모습. 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그날 밤 경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퇴원한 지 며칠 됐습니다. 지훈아, 경희가 아들 옆에 앉았어요.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해줄래?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엄마가 준장이라는 거 숨기느라 혼자 견디려고 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경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아요, 엄마. 하지만 혼자서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경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을게.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로서가 아니라 해군 장교로서 할 거야. 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대로 정확하게. 다음 날 아침, 작전사령부의 작은 회의실, 경희, 정훈, 그리고 정수아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집된 모든 증거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 경희가 말했어요. 작전명은 아퍼레이션 클린 웨이브입니다. 깨끗한 파도. 정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3단계로 진행합니다. 경희가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어요. 1단계 함대사령부의 공식 보고 및 즉각 조사 요청. 2단계 전체 함정 간부 소집 공개 질의. 3단계 군검찰 연계 법적 처벌 진행.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함대사령부 회의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날 밤 늦게 경희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 어린 지훈이, 그리고 젊은 날의 자신. 여보, 경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창밖의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엄마인가 군인인가? 경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아니, 둘 다여야 해. 엄마의 마음으로 군인의 방식으로. 경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폭풍이야. 같은 시각, 강릉함. 태식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 내일 9시. 함대사령부 출두하라.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복도에서는 민혁 함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같은 문자를 받았겠죠? 갑판에는 정수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 그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전사령부에서는 경희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4사람,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대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희가 들어섰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어요.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양쪽 벽에는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함대사령관, 별 3개를 단 중장이었습니다. 참모장들, 모두 고위 장교들이었어요. 그리고 강릉함의 간부들, 민혁 함장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태식 중사는 뒷줄에 있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경희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차분했어요. 준비되셨나요? 정훈 감찰실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존경하는 함대 사령관님 그리고 참모 여러분. 경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함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입니다. 스크린에 첫 화면이 떴어요. 강릉함 최근 6개월 사고 현황. 강릉함의 최근 6개월 사고율은 함대 평균 대비 237% 증가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붉은색 선이 다른 함정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우연일까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보시죠. 새로운 화면, 사고 시간대와 당직 근무자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였어요. 강태식 중사의 당직 시간대와 사고 발생의 상관 개수는 0.89입니다. 경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의료 증거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사람의 몸이 떨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여러 각도로 반복됐습니다. 이 각도로 떨어지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해군병원 법의학 전문의가 일어나 설명을 이어갔어요. 자연 낙상으로는 이런 부상 패턴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전문의는 7명의 피해자 부상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모두 동일한 가해 방식의 흔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혁 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장님, 이건 통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함정 생활은 다 원래 위험한 것 아닙니까? 경희가 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CCTV 파일을 삭제하셨습니까?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시스템 오류로. 포렌식 팀이 의도적 삭제를 확인했습니다. 경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제 결정적 증거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됐어요. 7초. 흐릿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갑판. 두 사람의 실루엣. 태식이 지훈의 등을 밀어내는 장면.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전줄도 없이요? 경희가 물었어요. 규정 밖의 위치에서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화상 회의로 연결된 현우였습니다. 다음은 민수였습니다. 전역한 병장. 화면 속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간 후 후임들이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경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시스템이 당신을 보호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아가 들어왔어요.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중이, 지금 무슨 짓을? 민혁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함대 사령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을 허가합니다. 정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3번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정수아는 이메일 사본과 면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함장님은 증거가 없다. 배의 명예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장님들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배를 지키려고. 배를 지킨 게 아니라 당신의 진급을 지킨 거죠. 경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는 이 배를 지키려고 한 거야. 약한 놈들을 걸러내려고. 10년 전 내 동료들이 죽었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능한 후임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무고한 병사들을 괴롭힌 겁니까? 경희가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중사님, 당신의 동료를 잃은 아픔을 이해합니다. 경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해칠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준장님은 몰라요. 태식이 소리쳤어요. 현장이 얼마나 끔찍한지. 나도 함장이었습니다. 경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어요. 서해에서 3년 복무했죠. 나도 부하를 잃어봤어요. 경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알아요. 군인의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걸요. 태식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함대 사령관이 일어났습니다. 서민혁 대령.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정수와 중위의 보고를 받고도 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배의 사기가 사기라고 하셨습니까? 사령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병사들이 매일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즉각 직위 해제합니다. 경희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강릉함만의 문제일까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함대 전체의 2년간 사고 통계였습니다. 다른 세척의 함정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것은 함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해군 문화의 문제입니다. 해군 참모 총장님께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30분 후 총장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 함정 긴급 안전 감사를 지시합니다. 강태식 중사와 서민혁 대령은 군검찰에 송치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정수아가 홀로 서 있었어요. 다른 장교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냉담한 시선이었어요. 중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옳았나? 한 선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경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중위, 당신은 용감했어요. 앞으로 힘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준장님, 정수아가 울먹였어요. 제가 한 게 맞죠? 맞아요. 누구보다 옳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해군 함정 내 조직적 가혹행위 드러나 준장 어머니, 아들 구하려 구조적인 문제인 시스템에 맞서 SNS가 들끓었어요.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쏟아졌어요. 저희 아이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말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난도 있었어요. 군기를 망치는 행위다. 경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시작일 뿐이야. 경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해군본부 3층. 새로 만들어진 병영문화혁신 TF 사무실. 벽면에는 개혁 로드맵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전 함정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익명 신고, 체계 구축, 함장 권한 견제 장치 마련. 경희는 팀장으로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책상 옆에는 정수아가 앉아 있었어요. TF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중위, 오늘 바다지킴이 신고 건수는 67건입니다. 준장님, 생각보다 많네요. 경희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그만큼 숨겨진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죠. 모든 함정에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연결 CCTV, 육상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했습니다. 시범 함정인 천안함 함장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처음엔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안심됩니다. 화면 속 함장이 말했어요. 병사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안전하게 느껴져요. 한 수병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날 오후 군사법원? 태식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 및 불명예 제대를 구형합니다. 태식이 일어나 최후 진술을 했어요.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것을 제가 파괴했다는 것을. 태식은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불명예 제대. 법정을 나서는 경위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마음이었죠. 며칠 후 경위는 해군본부 복도에서 민혁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전 함장. 이미 예편 처리된 그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준장님. 민혁이 멈춰 섰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대령님. 경위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지휘관의 가장 큰 죄는 보지 않으려 한 겁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아들도 군인입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무서워집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배에서 복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고, 악몽도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배가 무섭지 않아요. 현우가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저를 지켜준다는 걸 아니까요. 민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녁 후에도 계속 상담을 받았습니다. 준장님 덕분에 악몽이 줄었어요. 민수가 경희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이제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지훈이도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엄마, 다시 배에 오르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경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제는 달라. 시스템이 너를 지켜줄 거야. 새로 부임한 함장이 지훈을 환영했어요. 최하사, 우리 배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임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훈은 안전관리 담당 하사로 보직이 바뀌었어요. 엄마, 나 이제 후임들 지키는 일 하게 됐어.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말, 바닷가 카페, 경희와 지훈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나서서 미안해. 내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도, 다른 후배들도. 지훈이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한 군인이 뭔지.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뭔데?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요. 엄마처럼요. 정수아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일부 동기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넌 틀렸어. 조직을 배신했어. 한 선배가 차갑게 말했어요. 정수아는 경희를 찾아갔습니다. 준장님, 제가 한 게 맞을까요? 후회하나? 경희가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외롭습니다. 정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위. 경희가 정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줬어. 정수아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의로운 신고자 보호법.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가점을 주는 규정이었어요. 정수아는 특별 진급 추천을 받았습니다. 1년 후 국방부 콘퍼런스 홀. 전군 지휘관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경희가 무대에 올랐어요. 기조 연설자였습니다.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경희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1년 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만 지킬 것인가, 장교로서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스크린에 통계가 떴어요. 전군 부당 처우 신고 건수 70% 감소, 병사 부대 만족도 43% 증가.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경희가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현우, 민수, 그리고 지훈이가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최경희 준장의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병사들이 안전합니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경희는 소장 진급 소식을 들었습니다. 별세, 해군 교육사령관으로 보직이 정해졌어요. 우리는 강한 군인이 아니라 올바른 군인을 키워야 합니다. 취임사에서 경희가 말했습니다. 정수아도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해군사관학교 교관이 됐습니다. 강의 주제는 리더십과 도덕적 용기였어요. 엄마, 나도 후배들을 지키는 간부가 되고 싶어요. 지훈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경희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기억해. 강함은 힘이 아니라 보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해질녘, 진해 앞바다 부두, 경희와 지훈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멀리 함정들이 보였어요. 강릉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배. 이제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내게 물려줄 수 있는 건 경희가 말했습니다.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야. 그럼 뭔데요? 옳은 일을 하는 용기. 모자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경희는 생각했어요.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된다. 그리고 때로는 한 어머니의 사랑이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힘이 된다. 변화는 불가능해 보일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는 그 순간까지. 바다는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항로를 향해 모든 우리의 군인들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